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 들판의 무소처럼 혼자 살아라. 진정한 친구의 조건. 니체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관계에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었다. 친구란 서로 믿는 두 사람이 초인을 목표로 하는 한 발의 화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관계라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나의 향상심을 높여주지 못하는 인간과는 사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예전에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몇 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스리랑카 출신의 승려 윌폴라 라훌라의 책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가 감명 깊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다. 우리는 친구를 얻는 행복을 칭송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수한 혹은 동등한 친구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붓다도 이런 말에 동의했지만 만약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라고 말했다. 무소의 뿔은 최초로 성립된 불경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로 무소는 코뿔소를 뜻한다. 코뿔소는 원래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습성이 있다. 고대의 수도승들도 걸식을 하며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처럼 깨달음의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기에 무소의 뿔이 한 곳을 향하듯이 혼자 살라는 충고다. 같은 길을 나보다 우수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혼자 가라는 붓다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그럽고 선한 이미지의 붓다와는 다르기에 사뭇 놀랍다. 평생을 세상 사물에 대한 관용을 주장했던 붓다라면 어떻게든 무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라고 할 것 같은데 말이다. 놀라운 일은 붓다의 말에서 니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라는 말은 독립된 인간이 되라는 뜻인데 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지는 인간이 되라고 했던 니체의 말과 동어 반복처럼 들린다. 19세기 후반을 지독하리만치 공격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던 니체가 온화하고 관용적인 이미지의 붓다와 의미가 통하니 무척이나 흥미롭다. 니체에게 있어 우정이란 독립적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까다로운 니체였기에 평생 변변한 친구조차 없이 말 그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았던 것이다. 니체는 친구가 많지 않았다. 니체는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를 만나는 일에 무척이나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얼마쯤 사귀다가 질려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작가 루 살로메는 니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철학적 담론을 격이 없이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였지만 니체가 그녀를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루 살로메가 니체의 사랑을 거절하며 호련히 떠나는 바람에 니체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니체에게 그나마 중요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 종교 사학자로 나중에 독일 고전 문헌학의 대가가 되는 에르빈 로데이다. 그는 니체의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벗이었다. 두 사람은 많은 점에서 생각의 방향이 갈렸지만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이어갈수록 점점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1867년 무렵부터는 막역한 친구 관계로 발전했다. 1872년 바그너에게 헌정하기 위해 발표한 비극의 탄생이 학계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니체를 옹호해준 사람이 로데였다. 니체는 나중에 로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자네가 삶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는 나와 같으며 사물이나 인간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나와 같은 법칙을 따르고 있네. 결국 자네의 품격이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나를 단련시키는 힘을 갖게 하네. 바젤 대학교 교수로 처음 임명되었을 때 니체는 많은 이들의 우정어린 호의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 로데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바로 이 시기가 니체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그 무렵 로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심 어린 우정을 간절히 원하는 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진실한 우정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네. 실제로 진실한 우정은 자기 인생 행로가 황야를 지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피곤한 유랑자와 같이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엄선된 대접이지. 그러나 곧 그렇게 절친하던 로데와의 사이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리체는 로데가 자기처럼 미래를 향한 향상심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데는 자신이 리체만큼 창조성이 없다는 사실에 점점 열등감을 느끼며 주눅들어갔다. 로데 역시 독일 고전 문학계의 촉망받는 젊은 학자였지만 니체가 가진 천재 특유의 특별함에 비하면 그저 평범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더구나 니체가 갖고 있는 우정에 대한 강팍한 관념이 로데를 피곤하게 했다. 진정한 우정은 두 사람 사이의 생각의 범위나 방향의 저울추가 엇비슷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로데는 니체의 친구라는 역할에 자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니체의 말년 인생에서 로데의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인생의 중대한 시점에서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니체였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고귀한 친구를 원하면서도 끝내 누구와도 우정다운 우정을 나눌 수 없었다. 니체가 유독 친구를 주제로 하는 잠언을 많이 남긴 것은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대인을 올가매고 있는 연결 증후군. 친구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늘 함께하면서 힘들 때 위로를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만약 동정이나 연민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친구 사이엔 금이 가게 된다. 니체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마음을 열거나 동정을 나누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친구를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니체는 좋은 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때 우정이 더 깊어진다고도 했다. 현대는 우정보다 관계가 더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래서일까? 젊은이들에게 우정이라는 말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고리타분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그 대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증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누군가와 이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현대인들에게 우정이란 말 대신 관계라는 말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 SNS는 현대인들이 관계망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든 특별한 방법이다. 오늘은 이런 걸 먹었어요 라고 블로그에 음식 사진을 올리면 맛있어 보이네요. 나도 먹고 싶어요 등등.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전해오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공감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가상의 공간에서 동조와 공감을 나누며 아무렇지도 않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현대인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인간관계일까? 문자나 블로그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삶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와 사물이나 인간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친구는 물론이고 적도 될 수 없는 공간에서의 관계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의 니체의 가르침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썼다.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감동하며 울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당신은 함께 침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니체가 권하듯이 당신이 먼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의 삶을 함께 밝히는 동반자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니체의 충고를 읽으며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보기 바란다. 더 크게 기뻐하라. 배제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초래한 비극. 아마미야 가린의 친구 벌이라는 소설은 왕따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저자가 중학교 때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한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이 소설의 주인공 하마다는 학교 특별활동에서 같은 학년 친구인 곤노, 가즈 등과 함께 배구부로 활동했다. 어느 날 이마이라는 전학생이 배구부에 새로 들어온다. 다른 아이들보다 체격이 훨씬 크고 활발한 성격의 이마이에게 한눈에 반한 하마다는 곧바로 그녀에게 다가가 친해지려고 한다. 하지만 이마이는 처음부터 왜소한 성격의 나약한 성격의 하마다를 괴롭힘의 대상으로 여겼다. 시간이 지나자 이마이는 뭔가 실패를 하면 에이, 하마다처럼 되어버렸네 라며 하마다를 실패의 상징으로 만드는 등 아예 깔보고 업신여기는 말을 수시로 내뱉는다. 이마이가 배구에 별로 소질이 없는 하마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칠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함부로 대하자 배구부 아이들은 너나 없이 덩달아 하마다를 깔보게 된다. 이마이는 하마다에게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다. 좀 살이 찐 편인 가즈를 돼지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느 사건을 구실로 곤도는 아예 배구부에서 나가게 만든다. 하마다는 이마이의 위세에 눌려 한없이 위축되면서도 어떻게든 이마이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배구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방학이 끝난 어느 날 배구부 아이들이 모여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마이가 말했다. 수학은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큰일이야. 여기저기서 이마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하마다는 그들의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불쑥 이렇게 말한다. 나도 수학은 진짜 싫어. 답안지를 그냥 백지로 내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자 이마이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큰 소리냐며 놀려대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여기에 합세한다. 하마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다. 잠시 후 질 수 없다는 생각에 하마다는 이마이에게 덜컥 이렇게 말해버린다. 그럼 약속해. 우리 둘이서 백지를 내자. 두 사람은 단단히 약속했고 하마다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교실을 나오면서 이마이에게 달려가 백지로 제출한 것을 자랑하려는데 그녀가 피식 웃으며 말한다.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 넌 바보냐? 그제야 하마다는 그 약속이 그저 자신을 괴롭히려는 이마이의 함정이었음을 알게 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죽을 지경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배구부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솟지만 이대로 혼자 빠져나가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 꾹꾹 참으며 지낸다. 하마다는 집단에서 배제되어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다. 더 큰 문제는 하마다가 그렇게 절망하는 한편으로 마음속의 우상인 이마이에게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헤어지는 길목에서 안녕 하며 손을 흔든다. 무시당하는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하마다는 주위의 눈에 이마이와 사이좋은 친구로 보이기 위해 계속 손을 흔들며 친한 척을 하는 것이다. 도망칠 수 있는 듯 하면서도 끝내 도망칠 수 없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지만 끝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소녀의 모습을 절절하게 그린 이 책은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아 개인적으로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의 작품이다. 오늘을 더 즐겁게 살아가라. 이 소설에 등장하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지만 구성원으로서의 즐거움은 전혀 없어 보인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구성원의 의무이자 보람인데도 아이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할 뿐이다. 나는 교육 현장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왕따 현상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왕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전보다 더 은밀하게, 더 악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왕따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상대가 고통으로 일그러질수록 더 큰 희열을 느끼며 다음 공격 기회를 엿본다. 1년에 수백 명의 왕따 희생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에서 차라리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니체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즐겁게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된다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는 기분 따위는 자기 자신 안에서 깔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타인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생각해내는 일도 아예 사라질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것은 외국어나 수학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자세라는 이야기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향상심을 품으면 주위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상대가 지겨워지면 대상을 바꿔가면서 따돌리는 것이 가해 학생의 습성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썼다. 작은 일에도 최대한 기뻐하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할 정도로 즐겁게 살아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념을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증오심도 옅어진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린아이들처럼 싱글벙글 웃어라.